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6일 월요일 저녁 8시 36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하락 마감한 거죠. 전 종목 전 업종이 골고루 많이 빠졌습니다.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이고요. 국제유가는 급등했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 밤에 마감이죠, 그죠? 금요일 낮에 아시아 증시를 이미 한 번 이 전쟁 이슈가 휩쓸어서 아시아 증시가 먼저 한번 빠진 뒤에,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가 저녁에 이렇게 또 하락 마감을 한 겁니다. 시간 순서를 좀 알아놓으셨으면 좋겠고, 전쟁과 관련해서 좀 생각이 약간 바뀐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전쟁 이슈는 보통 금융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을 미치고 만다. 주식시장이나 이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에 영향을 크게 만성적으로 미치는 거는 주로 돈과 관련된 소식이 금융시장에 만성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전쟁 같은 거는 일시적인 충격을 미치고 그냥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게 사실 맞긴 맞는데, 근데 이 주말 동안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조금 심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일시적으로 쉽게 끝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좀 심화될 가능성 때문에, 이런 전쟁이 심화가 되면은 금융시장에도 일시적인 영향이 아니고 다소 중기적, 장기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점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쟁 저거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 없으니까 뭐 무시하자가 아니고 조금 계속해서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과 관련된 이슈를, 그래서 그 전쟁을 조금 더 주목을 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꾼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주말 동안에 집중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에너지 시설은 유일한 돈줄이잖아요, 그죠? 이란의 유일한 돈줄은 사실 에너지 시설 아닙니까, 그죠? 석유와 가스 팔아갖고 이란이 돈을 벌고 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공격했다라는 것은 이란을 완전 짓밟아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거고, 그렇다면 이란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긴 좀 어렵겠죠, 그죠? 뭐 단순히 핵시설을 뭐 공격당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란이 좀 그나마 좀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자기 목줄을 지금 공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중요한 에너지 시설을 공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가만히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소식을 보고 제가 생각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이게 주말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공격했는데, 일단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금융시장에 좀 큰 충격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이란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뭐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든가 하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도 취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이제 진짜 이란이 진짜 정말 강경하게 대응을 해서 뭐 이스라엘과 친한 다른 산유국을 막 공격을 한다든가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린다거나 그러면은, 뭐 일부 뭐 JP모건이나 이런 데 주말에 그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죠. 전쟁이 심화되면 뭐 국제유가가 130달러 간다, 140달러 간다, 그런 보고서를 좀 내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 물론 지금 당장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유가가 130, 140달러를 단시간에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미국의 장기금리, 그죠? 급등하겠죠? 그러면은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망가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고, 그럴 수도 있으니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서 이란이 극단적인 반응을 할 가능성이 생겼으니 좀 이 부분을 좀 잘 주목해서 보자라는 겁니다. 아직 당장은 뭐 그런 일은 없고요. 아직까지 금융시장의 반응은 차분합니다. 아직까지 뭐 최악을 상정하거나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차분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오늘 뭐 코스피가 좀 오르고, 오늘 한국 증시 뭐 오늘 뭐 코스피가 긍정적인 마감을 하고, 지금 현재 뭐 미국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괜찮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움직임들이 아직까지 의미 있는 그런 바닥 확인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이제 의미 있는 매수세 뭐 그런 거가 되려면은 지금 나스닥은 뭘 한 거죠? 지금 보시는 거 나스닥은 지금 뭘 한 거냐면은 역사적 고점 여기 저항이잖아요. 여기 저항에 맞고 지금 이렇게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매수세 여기서 지금 조정이 일단 시작은 된 겁니다. 그죠? 전쟁 때문에 조정이 시작은 된 건데 여기서 이게 조정이 끝나고 앞으로 의미 있게 오르려면은 다시 이 전고점 레벨을 돌파한 척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래쪽에서 뭔가 지지력을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그죠? 아직 그 어떤 조건도 충족은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상승 중일 수 있고 오늘 한국 증시가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쟁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을 수 있으나 어쨌든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하다 라고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좀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전쟁에 가려져서 그렇긴 한데 내일이네요. 내일 일본 중앙은행 BOJ에서 금리 결정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날 밤에 FOMC 회의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FOMC 회의가 있는 주간에는 보통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금리 결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BOJ의 금리 결정도 있고 이번 주에 하여튼 스위스 중앙은행 그리고 영국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금리 결정이 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겁니다. 물론 전쟁도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저 사실 금리 결정 저런 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금리 결정과 파월 의장의 관점, 파월 의장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미국 경제 상황이 어떻다라는 파월의 관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좀 잘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갖고 한국 증시에 FOMC 회의가 영향을 미치는 건 목요일 아침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목요일 날 밤에 일단은 미국 증시는 휴장이네요. 요거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수요일 날 밤에 FOMC 회의고 이 결과가 목요일 날 아침에 한국 증시에 반영된다. 이번 주에는 FOMC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금리 결정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좋겠고, 하여튼 이란이 지금 이란이 지금 한번 크게 얻어 맞았기 때문에 이란의 반격이 어떻게 되느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고, 기술적인 이야기 하자면은 아직까지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조정이 진행 중이긴 한데 아직까지 그래도 굉장히 좀 강하죠. 전쟁이 심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은 단기적인 흐름 또 그리고 이런 중기적인 흐름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추세의 힘 때문에 일단은 이런 반등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나스닥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어디를 돌파한 착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번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려면은 일단 저항이 어디에 있다라 말씀드렸죠? 어디에 저항이 있다? 여기 그죠? 여기 이 자리예요. 역사적 고점에 해당하는 중요한 저항 자리. 사실상 여기 6월 11일 수요일 날에 고가를 넘어가야지 됩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를 넘어가야 좀 확실하게 좀 조정이 끝났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최소한 5일선 정도는 올라타야죠, 그죠? 지금 0.6% 나스닥이 상승 중일 수 있으나 시간 외에서 5일선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5일선 위에는 최소한 올라타 줘야 그래야 조정이 끝났다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소의 기준이 5일선 안착 정도는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넉넉한 조금 안정적인 기준은 이 위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 안착하는 겁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할 수 없고 조정이 진행 중인데 생각보다 지난번 이 흐름들이 좋았기 때문에 추세의 힘이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낙폭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하는데 지금 아직 미국 증시 개장한 거 아니니까 아직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무거운 저항이 이쪽 부근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 이 자리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접근, 보수적인 대응 이런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아예 넘어가서 레벨업 되면 매수, 아니면 의미 있게 좀 조정이 나와서 가격적 메리트가 생기면 그러면 매수 플레이는 이제 그럴 때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하방 베팅을 하고 싶으면 여기를 한 번 지금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언젠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도전했는데 여기 두 번째도 못 넘어갔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하방 베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은 근데 하방 베팅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강하다. 물론 이제 미국 증시는 장기적인 추세가 훼손이 좀 되어 있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하방 베팅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P는 숫자만 다를 뿐 공통적이다. 그죠? S&P도 하여튼 5일선 위에 올라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긍정적인 생각은 좀 그렇다.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때다. 라고 계속해서 그냥 그 똑같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변동성 보고 계신데요. 변동성 여기 중요한 자리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자리고 여기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변동성 이도저도 아닌 그런 자리입니다. 만약에 그죠? 변동성이 일단 지금 요렇게 박스였잖아요. 그죠? 요렇게 제가 박스라 말씀드렸고 요 박스의 가운데 지점에서 얘가 맞고 밀려버리면은 그러면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죠? 변동성이 올라가면 시장이 불안해지는 거고 그죠? 변동성이 이번에 만약에 이 박스 이렇게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이 박스의 절반까지도 못 올라가고 여기서 만약 꺾이게 되면은 그럼 굉장히 시장이 안정되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지금 보시면 변동성이 지금 시간에 3% 빠지고 있다라고 해도 아직도 변동성이 5일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5일선 깨주고 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지지선 중요한 자리 이런 자리를 깨주고 아래에 있는 무거운 이평선 이런 거 241선 이런 거 깨주고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이 될 겁니다. 아직은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쟁의 충격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나 근데 이것은 아직 전쟁의 충격이 좀 주식시장에 남아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아직은 큰일 났다까지는 아닌데 이 불안감이 좀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미국 증시 아직도 조정이 끝났다. 아직 바닥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한 적 없죠. 그죠?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대응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이게 지금 채권이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계속해서 분명히 지난주에 여러 가지 물가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여기를 지지력을 한번 확인을 하긴 했는데 딱 전쟁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이 레벨업을 또 실패해버렸단 말이죠. 여기가 30년물 국채 선물 보고 계시고 여기를 넘어가야 이렇게 이제 레벨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나는 건데 여기를 못 넘어갔어요. 공교롭게도 이날 전쟁이 터져버려가지고 전쟁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가 안 나타나고 국제유가가 올라서 물가가 오른다라는 개념으로 채권 투자자들이 접근을 했나봐요. 그래서 지금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5일선을 깨고 있고 전쟁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나는 그러니까 심각하게 핵을 쏜다 그러니까 정말 전쟁의 그런 심리적인 공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국제유가 오르니까 물가 오른다라는 쪽으로 사람들이 지금 포커스를 그렇게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보니까 일단 여길 못 넘어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채권이 영 좀 불안해지고 있죠. 어쨌든 이게 빨리 채권이 그나마 여기 이 정도 때에서 놀아줘야 주식시장이 좀 어깨를 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채권시장은 여기 이쪽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박스권 안에 놀고 있죠. 그죠? 이 구간 안에서 노는 거는 이건 어쨌든 이 채권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거고 주식 입장에서도 잠재적인 폭탄입니다. 이게 채권이 어느 정도는 좀 올라와 줘야지 그래도 고금리가 좀 완화된다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잠재적으로 채권이 더 레벨 다운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암시가 끼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거는 더 죽을 수 있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당장은 주식시장이 이것 때문에 당장은 채권이 여기 범위 안에서 놀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수 있는데 하여튼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너무 채권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약간 만성적인 부분이죠. 만성적으로 주식시장에 그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있는데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채권이 이번 주에 좀 살아날 수도 있고 채권이 박살날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실망적인 이야기는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엔간하면은 FOMC 회의 이후에 이렇게 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국제유가 급등 때문에 이 지금 박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박스를 지금 깰 것 같은 그런 냄새가 지금 그런 냄새가 솔솔 많이 나고 있긴 있습니다.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하여튼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게 전쟁에도 불구하고 안 나타나가지고 유로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죠, 그죠? 이거 유로화는 사실상 이제 레벨업이 됐다라고 제가 6월 2일날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날 양봉을 통해서 여기를 돌파한 착한 순간, 여기를 돌파한 착한 순간 사실상 여기 저항이 있지만 이 자리는 돌파한 착한 거나 이 자리는 돌파한 착한 것으로 사실상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하여튼 달러가 무지무지하게 약합니다. 전쟁이고 뭐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무지무지하게 약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무지무지한 달러의 약세는 원자재 강세와 또 그리고 뭐 신흥국 증시 이런 거의 강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레벨업이 완전 됐다. 완전 신고가 랠리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목표치는 더 열린 겁니다. 유로화 이거 뭐 단순히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은 굉장히 상승 목표치가 좀 많이 열리긴 했습니다. 최소 뭐 이 정도까지는 뭐 볼 수 있긴 한데요. 볼 수 있긴 한데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실제로 오를 수 있나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레벨업이 되긴 됐다. 그죠? 이게 좀 독특한 점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전쟁에도 불구하고 뭐 전쟁 덕분인지 전쟁에도 불구하고인지 하여튼 원자재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건 국제유가입니다. 그죠?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는 2% 가까이 1.6% 하락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국제유가가 하루에 막 14%가 올랐단 말이죠. 지난 금요일 날에 변동성이 어떻게 된 거죠? 굉장히 커진 겁니다. 하루에 국제유가가 막 15%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 2% 움직이는 거 지금 이런 거는 야, 국제유가 상승이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그죠? 5일선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5일선 같은 게 확실히 붕괴가 되거나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이제 이게 뭐 국제유가 그만 오르는 거지. 국제유가는 전날 하루에 막 15%씩 올랐던 거에 대한 이런 급등 피로감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약간 나타나는 거지. 상승 탄력이 둔화된 거지. 국제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쟁 이제 이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지금 이제 중요한 저항이 어디겠습니까? 여기겠죠. 80달러가 이제 사실상 이제 목표치 열린 거라고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80달러가요. 80달러를 뭐 특별한 이슈 없으면 80달러를 못 넘겠지만은 이제 이란이 뭐라 한마디 하면은 뭐 이란이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하여튼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80달러가 저항이다. 대략적으로 80달러까지 목표치가 열렸다. 80달러는 직전 고점, 전고점 자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은 금리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이래서 주식시장 큰일 날 수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나면서 주식시장 박살나는 거는 채권도 박살나고 주식도 박살나고 같이 박살나는 거겠죠. 그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직은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생긴 거지. 지금 당장 그거에 대비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죠? 아직은요. 금값도 하여튼 찔끔찔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금값도 레벨업 되기 직전, 사실상 레벨업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자리 돌파한 척 하면 레벨업이고, 그러면 상승 목표치가 어디까지 열릴지 모른다. 신고가니까요. 그래서 금값도 잘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 하여튼 한국 증시는 오늘 달러 약세 덕분인지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이게 힘을 못 씁니다. 그죠? 계속해서 워낙 강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힘을 못 씁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여기도 잘 못 올라오고 있어요. 1370원도 못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계속해서 저항을 의식하고 있고 오늘도 5일선을 깼네요. 하여튼 워낙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사실상 이제 하락의 목표치는 한 1340원 이 정도까지 일단 열린 것으로 일단 보여지긴 합니다. 하여튼 이 워낙 강세 덕분인지 일단 한국 증시가 매우 강합니다. 저는 코스피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좀 다 한 줄 알았는데 코스피가 더 강하네요. 코스피의 상승 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코스피는 지금 5일선 터치 정도는 하고 있지만 5일선 깬 적이 하루도 없습니다. 이날 5월 26일 날 5일선 위에 올라와서 5일선 깬 적이 한 번도 없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단기 고점이 어디 나올지도 모르겠고 일단 계속 올라간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2차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상승에 대한 목표치는 물론 그게 일단 보통 목표치를 구할 때, 목표치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기 있는 뭐 전고점 저항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일단 이런 자리가 눈에 띄는 목표치가 될 수 있는데 한 402 이 정도가 선물 목표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까지 일단 목표치가 열려 있고 더 올라가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하여튼 코스피 무지하게 강하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방 베팅하는 대응은 아닙니다. 그죠?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탄력이 둔화가 좀 돼 있는 것뿐이고, 상승 탄력은 언제든 또 붙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전쟁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리긴 했는데, 지금 한국 증시 특히 코스피는 비이성적으로 강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전쟁이고 뭐고 무시하고 그냥 지 혼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 코스피의 좀 주도주가 또 방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쟁 그러면은 더 오히려 뭔가 더 해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코스피는 뭐 전쟁이고 뭐고 간에 무지하게 강해서 슈팅이 걸려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일단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좋으니 뭐 아무래도 코스닥도 한국 증시, 코스닥도 뭐 같이 분위기가 좀 좋긴 좋은데, 코스닥은 오늘 5일선 위에 안착하는데 실패했으나 그래도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요. 일단 뭐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코스닥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빨간색 선이 저항이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연결한 이 저항 라인을 이제 이 저항 라인을 지난번에 돌파 한착 한번 했었죠. 이 돌파 한착을 재차 검증,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사실 아직까지 이 정도면 양호하긴 해요. 지난번에 6월 11일 날 갭상승으로 이 빨간색 저항을 돌파 한착한 거죠. 그죠? 추세선을. 그래서 여기 갭이 살짝 있는데, 사실 전쟁으로 인해서 그 갭을 살짝 잘 메워줬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어느 정도 일단 뭐 지켜야 될 자리는 나름 지키고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조정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코스피는 조정이 끝났다라고 봐도 되겠지만은 코스닥은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하긴 한데 한국 증시 자체가 워낙 강하니까 뭐 코스닥도 분명히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서 좀 계속 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긴 보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약합니다. 그죠? 코스닥은요. 지금 보니까 코스피에 엄청나게 돈이 집중이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뭐 굉장히 약하긴 한데 아직까지 뭐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때인 거고요. 아직까지는요. 하여튼 이번에 빨리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갈 거면 빨리빨리 가야 된다. 삼성전자 이번에도 못 가면 좀 그죠? 이번에 만약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고점 낮아지면은 정말 피곤해집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금 여기는 추세선 저항을 넘어섰죠. 요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돌파 한착했고, 일단 좋게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실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자리를 사실 오늘 좀 깨긴 깼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일단 아직까지는 뭐 61선 위에 있기도 하고, 일단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61선 위에 있으면 눌림시 매수 이런 게 좀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이제 다시 여기서 이 돌파 한착했던 이 위에서 내려오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을 재차 붕괴시키면은, 그럼 좀 이렇게 붕괴되면 심각하겠죠. 그죠? 그런 것만 아니라면 일단 계속 눌림시 매수의 관점으로 일단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시다시피 여기가 전고점, 여기가 직전 고점이죠. 여기를 넘지도 못하고 지금 고점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렇게 하락이 좀 크게 나오고, 그리고 첫 번째 상승이 이렇게 지금 이까지도 못 올라왔다라는 게 사실 삼성전자는 좀 불안하긴 합니다. 빨리 갈 거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여기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잖아요. 근데 반등이 세상에 이것까지밖에 안 나온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긴 합니다. 예. 물론 아직은 당장 중요한 지지선을 깨고 그런 건 아니라서 괜찮긴 한데, 아무튼 갈 거면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여기 쌓여있는 이 에너지가 이게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아래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심각할 수 있죠. 물론 지금 아래쪽으로 그렇게 분위기 좋기 때문에 얘가 아래쪽으로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위로도 못 가고 있거든요. 이거 어쨌든 굉장히 좀 불안하긴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코스피와 삼성전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좀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 있어서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번엔 좀 삼성전자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는
네, 뭐 코스피는 뭐 어쨌든 굉장히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어서 코스피 대형주들 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뭐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2차 전지가 뭐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제약바이오 하나가 지금 사실상 제약바이오 하나로 지금 이제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사실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그래서 지금 조금 좀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코스닥이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종목들이 약해가지고 딱히 이거다 싶은 대장이 잘 없기 때문에 하여튼 한국 코스닥은 조금 좀 서운한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코스닥의 때도 오긴 올 거예요. 지금이 코스닥의 때는 분명히 아니긴 하고 약간 아닌 것으로 좀 밝혀졌네요. 저는 이제 코스피가 슬슬 음봉이 나오길래 이제 슬슬 이쯤 됐으면 코스닥이 때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됐는데, 코스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힘을 못 쓰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하여튼 이제 뭐 다른 나라 증시들 조금만 좀 더 보자면 아직까지 비교적 뭐 다 긍정적입니다. 일본 증시죠. 여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쿵 조정이 나왔고 재차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쟁이 심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흐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이 자리 돌파 한착하면 상승 목표치가 레벨업이 되면서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 정도면 뭐 굉장히 다들 그 전쟁 충격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잘 그냥 전쟁 충격을 별로 안 받고 일단 아직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란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경계는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일단 뭐 흐름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전쟁에 대한 충격이 아직까지는 뭐 그래 지정학적 리스크니까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일단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유럽 증시도 뭐 그렇죠. 유럽 증시가 조금 많이 빠지긴 했네요. 아직까지 5일선 돌파한 차례는 실패한 듯한 모습입니다.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으나 워낙 강했던 증시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큰 충격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가 독일 증시는 이 자리가 전고점이죠, 그죠? 전고점을 돌파 한착하면서 레벨업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이 자리를 깨면은 하방 배팅의 근거도 될 수 있지만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증시 흐름은 아직까지는 괜찮긴 한데 보수적인 접근 뭐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전쟁이 지금 이란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주목을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